이번 시간은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2급 기출문제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실행 취소 명령을 클릭하여 되살릴 수는 없죠. 시트 삭제는 실행 취소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되겠고요. 나머지 설명은 맞는 설명이니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22번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가 아니라 설정을 해야 잠금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고요.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셀의 잠금 속성과 성리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답이 2번 틀렸고요. 23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물어보았습니다. 목표값 찾기 수식셀에 24가 되어 있죠. 24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평균이 관련된 셀이 24가 되겠고요. 이 평균이 40이 되려면 B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네, 노트북의 판매량이 되겠죠.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게 되면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답이 되겠고요. 이 목표값 찾기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 해석하는 문제, 거꾸로 문제를 글로 나타내고 이 표를 찾는 문제 유형으로 바꿔서 나오게 되니까 정확하게 잘 숙지해 두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1번 보시면 01:02 am이면 마치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과 am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어야만 숫자로 인식되는 시간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 붙어져 있을 때는 텍스트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나오는 1, 2, 3, 4 숫자처럼 보이지만 요 앞에 어퍼스트로피라고 하여 작은 따옴표가 있게 되면 얘도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4번에 1월 30일 마치 날짜처럼 보이지만 1월과 30일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는 날짜 형식처럼 보이는 얘도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2번이 답이 되는데요. 2번은 보시는 것처럼 0 띄우고 1 슬래시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분수 4분의 1을 엑셀에서 입력할 때는 숫자 0 띄우고 4분의 1을 1/4로 입력하게 되면 얘는 숫자인 분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0 띄우고 1/4는 분수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냥 1/4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날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날짜는 1/4라고 입력할 때도 있고 1-4라고 입력할 때도 있습니다. 이 형태를 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 조건으로
옳은 거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15세 이상이면서 라는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근무 기간과 나이가 같은 행에 있게 됩니다. 같은 행에 있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요것과 관련된 고급 필터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고급 필터는 일단 제목이 위탱에 있어야 됩니다. 제목이 위탱에 있는 게 고급 필터에 해당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게 되면 이것은 고급 필터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아예 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 중에 좀 전에 한 것처럼 이면서는 같은 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처럼 다른 행에 있는 것은 이거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시면,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하는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ITQ 할 때 보면 윤곽 지우기라는 걸 일부러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나타난 것을 수동으로 우리가 지우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합니다. 여기 있죠. 한 번에 하나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을 함수를 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을 하면 요거죠. 이전의 부분합은 제거가 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합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어 있죠. 4번에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으로 전달된다. 그룹할 항목이 얘가 그룹할 항목이 되는데요. 이 그룹할 항목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죠? 네, 정렬이 되겠습니다. 정렬을 항상 수동으로 먼저 해주고 부분합을 해주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았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되고요. 표시 형식이 되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7.5 소수 한 자리를 샵.00, 이 00이라는 건 부족한 자리를 0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7.5 소수 한 자리가 7.5 대신에 여기 비어있죠. 뒷자리는 그 자리를 0으로 채워줘서 이 설명은 맞게 됩니다. 두 번째, 44.398 물음표 3개, 점 물음표 044.398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 부분이 두 자리 44, 이거 물음표 세 자리라고 하여서 세 자리로 맞춰지는 이 기능이 아니죠. 이렇게 044가 되려면 이 표시 형식이 0, 0, 0, 점 이렇게 되어야지만 정수 부분이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1220만이라는 것을 표시 형식 샵 쉼표 샵샵 0 마지막에 쉼표로 끝났죠. 이 마지막에 끝나는 쉼표는 세 단위를 잘라서 생략하게 됩니다. 자르면 12,200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상공상사라는 문자 뒤에 요 골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뱅이 띄우고 기중이 되니까 상공상사 뒤에 띄우고 기중이라는 글자를 넣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표시 형식은 골뱅이가 되겠습니다. 27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통합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았습니다. 1번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통합문서의 워크시트를 하게 되면 요거를 추가해서 체크를 하여 참조 영역에 추가를 하면 통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 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여기에서 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약 함수로 합계, 계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게 됩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여 요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합한 경우에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말, 이 부분 대신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라는 말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게 되는데 매우 교묘하게 문제를 바꾸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데이터가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라고 하여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A1, D1 영역을 선택한 후에 요 영역을 말을 하는 거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입력되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입력했을 때 요 값은 값을 병정 아시죠? 값을 병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간지를 말을 하게 되고요. 월은 월하, 수목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는 자축, 임묘. 요 값과 10간지, 12간지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고요. 가는 변함없이 가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의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없음과 시트에 표시대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없음 그리고 시트 끝에 그리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3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트 끝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에 당연히 체크를 하면 됩니다. 답이 2번이 맞고요. 3번에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면 글꼴색은 모두 검정으로 도형은 테두리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픽, 도형 같은 경우는 인쇄가 아예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게 되었고요. 4번에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위나 열도 함께 인쇄가 안 됩니다. 인쇄할 때는 숨겨진 행위나 열은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인쇄할 때는 반드시 숨겨진 것을 나타나게 해서 인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숨기기 취소를 해서 인쇄를 해야만 인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고요. 31번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저장된 파일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클립아트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요. 쌓기는 원본 그림에 따라 단위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 설명,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는 계열 간의 원본 그림과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을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 이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리기에 대한 설명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A4 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 이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을 물어봤고요. 메모가 지워지려면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거나 메모 지우기를 선택해야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지우기 또는 메모 지우기를 해야만 요 메모가 지워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메모 숨기기로는 메모가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원금 C4, 그 다음에 F4와 이율 B5, B8을 각각 곱하여 수익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CO 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 모든 셀은 자동 채우기를 이용하여 채우려고 한다. 다음 중 CO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보시면 원금이 있는데 이 원금이 500, 1000, 3000, 5억으로 이렇게 값이 변하고 있죠. 방향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가로로 열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금은 보시면 열번호가 바뀌게 되고 고정은 4라는 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시게 되면 또 이율 B5에서 B8 이율이 값이 아래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이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B열은 고정이 되어 있고 행의 값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금의 C4, F4에서 C4, F4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행이 변하지 않는 여기 보시면 사행에 절대치수가 붙어 있는 것과 이율은 B라는 열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B의 절대값이 붙은 요 수식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절대값을 나타내는 달러 요게 어디에 붙느냐만 잘 파악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행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요 바로가기 키와 설명이라는 거 외우라고 했죠. 꼭 외워주시고요. 2번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해서 사용하는데 대문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로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에 틀렸는데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기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고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엑셀에서도 컨트롤 C가 있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는 엑셀에서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기가 우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환자번호 CECO를 이용하여 요게 됩니다. 얘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 D2 셀에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단 환자 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자 요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자가 M이면 남자, F이면 여자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번 if mid C2 41 mid C2 41이 되면 요 네 번째 여기서 시작해서 한 개를 읽어라. 그러면 M을 읽게 됩니다. 읽어서 얘가 M이면 뭐를 출력해라? 남자를 출력해라. M이 아니면 여자를 출력해라. 맞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 보면 인덱스 A8에서 B9 여기를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매치 mid CE 여기에서 CE 여기를 나타내고요. C에서 네 번째 요 M에서 한 개를 읽으면 M을 읽게 되죠. M을 읽어서 A8, A9 요 영역에서 값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뒤에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M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요게 되죠. 그래서 매치 함수는 1이라는 M이 첫 번째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되돌려 주고요. 인덱스 1,2가 되는데 인덱스의 요 줄은 행을 나타냅니다. 행번호. 그리고 요 줄은 열번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요 줄이 아니라 요게 되겠죠. 요게 열번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 행번호는 매치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행번호. 그러면 1행 2열의 값을 요 범위에서 찾아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1행 2열의 값은 남자가 되죠. 남자를 찾아서 출력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 V루거 보시면 mid 또 똑같습니다. C에서 네 번째 M 하나를 읽어라. 그리고 요 범위에서 찾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찾되 몇 번째? 두 번째를 찾아라. 1번, 2번 여기에서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M일 경우에는 남자를 F일 경우는 여자를 출력하게 되는 것으로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에 if era를 보시면 search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search는 해당되는 문자를 찾아주는 함수인데 이 search 자체가 M이 앞에 와야 맞는 사용법이 됩니다. 요 두 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36번 다음 중 D9 셀에서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려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수식은 이라고 나왔고요. 사과나무의 평균을 구한다고 수확량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t 트렁크 라운드 다운 이라는 함수가 나왔을 때 이거는 뒤에를 굳이 보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한 게 int는 작은 쪽으로 정수를 만들고요. 트렁크는 소수점을 그냥 잘라버리고요. 라운드 다운도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고 라운드는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int는 작은 쪽으로 정수를 만들고 트렁크는 소수를 잘라버리고 라운드 다운은 소수를 없애버리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수를 없애는데 라운드는 반올림을 합니다. 소수점이 만약에 0.5다 그러면 반을 올려서 1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과나무가 숫자가 18 그리고 10 또 10 이렇게 있습니다. 총 3개가 있고 합하면 38이 되고요. 이 값을 3으로 나누었을 때 12.5
6, 6, 6 한없이 나가게 되는데 이 6이 반올림이 되죠. 그럼 결과가 13이 됩니다. 나머지는 소수점을 잘라버린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12가 됩니다. 답이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미호라고 했죠. 어떻게? 수, 실, 자, 파. 수동은 실선, 자동은 파선. 파선이 점선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이 점선이 아니라 수동은 실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고 나머지 설명은 맞는 설명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필기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38번.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면 아래 통화 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콘텐츠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보안 경고라는 알림이 떴죠. 이것만 보면 매크로를 제외를 시켰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제외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노랗게 경고 메시지가 떴다는 건 알림을 표시를 해라 라는 게 됩니다. 이 노란색이 안 뜨면 알림 표시가 없음인데 노란색이 떴기 때문에 알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학점 B3, B10을 이용하여 2327 영역에 학점별 학생 수만큼 클로버 기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 23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거 물어보았습니다. 보시면 요 학점별로 크로바를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A가 보시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크로바는 하나가 출력되었죠. 이것과 관련된 함수가 rpt left라는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 사용법이 먼저 출력해야 되는 요 크로바를 먼저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바가 있는 1번과 3번이 답의 후보가 되고 클로바가 시작 안 된 얘네들은 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1번, 3번 중에서 보면 둘 다 count if를 사용을 했습니다. count if는 조건 범위에서 범위에 맞는 조건을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count, 개수를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count if는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가 들어온 이후에 조건인 D3 요것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함수를 사용법에 따라 맞게 사용한 것만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렇게 3번이 답이 되는데 이 문제는 3번 RPT는 자주 출제되기도 하니까 이 형식을 잘 알아두시면서 카운트 if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았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묶은세로 확대요. 맞죠? 그리고 보시면 이 계열과 계열이 겹쳐져 있습니다. 적용된 거 맞고요. 세로 갑축의 축서식에 여기에 주 눈금선은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 얘네들이 주 눈금선이 되고요. 보조 눈금선이 이렇게 안쪽에 여러 개가 있죠. 얘네들이 보조 눈금선인데 그림 용역적으로 눈금이 이렇게 나온 것을 안쪽으로 표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눈금과 보조 눈금 맞게 되고요. 데이터 계열로 요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용되었다. 맞습니다.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보시면 자, 남자 들어갔고요. 여자 들어갔고요. 그리고 1반, 2반, 3반, 4반 여기 보시면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모든 영역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 합계는 들어온다면 여기 여자 옆에 있게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